x, y에 대한 두 연립방정식이요. 해가 일치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시오.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요. 해가 일치한대요. 그러면은 여기 만족하는 x, y와 이쪽이 만족하는 x, y가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그냥 4개를 다 통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미지수도 x, y, a, b 4개고요. 식도 4개가 되겠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여기 뭐 a와 b는 여기에만 있죠. 각각에. 그러면은 나머지 두 식, 이 두 식을 이용하면 이것만 보면은 x, y의 미지수 2개짜리로 먼저 볼 수 있어요. 이걸로 먼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 y 값 구한 후에 다시 대입해서 a, b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 식은요, 2로 묶으면은 x 플러스 y 값 구할 수 있고요.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합차로 인수분해 되겠죠?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x 플러스 y가 2로 나누면 2분의 1. 이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요. x 마이너스 y는 2분의 1 양변에 이렇게 2 곱하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거 x 플러스 y가 2분의 1이었죠?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풉니다. 더해보면요. y 소거되죠? 더해보면 2x가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을 아래쪽에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일로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3 되고요.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4분의 5. y는 4분의 5. xy를 구했습니다. xy를 대입을 하면요. x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y 값이 4분의 5입니다. 더해보면은 이건 4분의 마이너스 9 더하기 5 하면은 마이너스 4 되겠네요. 4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고요. x에서 y를 뺍니다. 자, x, y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볼게요. 빼보면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b 값은 마이너스 2. 묻는 게 a, b 곱이죠? 곱하면은 최종 답이 2가 됩니다. 연립방정식 x제곱 빼기 y제곱은 6이고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y는 3을 만족시키는 양수 x, y에 대하여 20xy의 값을 구하시오. 연립방정식은요. 기본이 미지수를 소거시켜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요. 이 아래식이 다 x 플러스 y의 제곱 x 플러스 y x 플러스 y를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치환해 보면요. 여기 그냥 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미지수 1개짜리. 그냥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2차식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풉니다. 인수분해 먼저 해보면 3일에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으면 되겠죠.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x 플러스 y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요. 문제에서 양수 x, y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죠? x 플러스 y가 3인 거 구해냈고요. 위의 식 보면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x 플러스 y가 3 주어졌기 때문에요. x 빼기 y는 2가 되겠네요. x 마이너스 y는 2. 그러면 이제 미지수 2개의 1차식, 1차 연립방정식 되겠죠? 두 식을 더해서 y를 소거시킬게요. 그럼 2x는 5가 되고요. x는 2분의 5. x 2분의 5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y 값이 2분의 1 되겠죠? y는 2분의 1. 문제가 묻는 게 20xy네요. 20에 x가 2분의 5, y가 2분의 1. 그러니까 이거 4 약분돼가지고 5 되겠죠? 5, 5, 25. 최종 답이 25가 됩니다. 이거 풀어도 되고요. 이거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면 또 x, y 값 구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구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xy.
이 관계식 이용해서요. 합과 차를 대입하면은 곱의 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 더하기 xy는 1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는 7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니다. 이 식을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미지수가 두 개죠. 식도 두 개. 연립방정식인데 차수가 여기 xy가 2차입니다. 이것도 2차, 2차, 2차이기 때문에 둘 다 2차,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알고리즘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은요, 목표가 미지수를 소거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풀이는 하나씩 소거시켜 가는 거고요. 특수적 풀이는 새로운 식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자 2차 연립방정식 푸는 것 좀 볼게요. 첫 번째는요, 2차 뿐만 아니라 2차 이상은 다 이 방법으로 푸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고창을 소거해 보는 거예요. 최고창이 소거되면 최고창을 소거해 봅니다. 만약에 2차, 2차식인데 최고창이 소거되면 1차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럼 1차와 2차는 그냥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미지수를 쉽게 소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 방정식 기본 풀이는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2차식도 우리는 보통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풀죠. 인수분해가 기본입니다. 가장 많은 풀이가 여기서 나와요. 인수분해 하면 일단 어떤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이거를 1차식 2개 1차식 2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나눠놓고 나머지 2차식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2번이 안 되면요. 그 다음 해볼 수 있는 게 상수항 소거를 한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상수항 소거한 후에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상수항 소거하면 인수분해가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유리수 범위에서 해가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풀리고요. 그리고 특수적 풀이로 합과 곱 여기 나왔을 때는 U와 V로 보통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U, V로 하든 뭐 A, B로 치환하든 편한 걸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2차, 2차인데 최고창 소거 안 돼요. 최고창 소거 된다는 거는 2차항이 다 소거돼야 돼요. 한 번에.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다 한 번에 소거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고요. 인수분해도 안 되죠. 지금. 그러면 이제 상수항 소거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해요. 할 게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 특징이 있죠. 지금 보면 합과 곱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다 변형시킬 수가 있죠. 합과 곱을 치환하는 특수적 풀이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를요. 자, 이 값을 a, 곱을 b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위의 식이 치환을 한다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쉬운 두 개의 문제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플러스 b가 11이고요. 요게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주면 요 식이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2b a제곱 마이너스 2b인데 요것도 b예요. 빼주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이 7. 이 연립방정식으로 다시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AB 값 구한 다음에 다시 요 AB 값 대입해서 XY 값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1차식이죠. 1차와 2차 연립입니다. 1차, 2차 연립은 쉽죠.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요. B라는 문자 소거시키기가 쉽네요. 3배에서 더하면은 B가 소거되겠죠. 3배에서 더하겠습니다. 암산해보면요. 3배에서 더하면 여기 3a가 되고요. 더하기 a제곱. 앞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b는 사라지고요. 3배에서 더하면 33 더하기 7이니까 40 되겠죠. 자, 여기 우변이 40인데 좌변으로 넘기면요.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식을 풀어보면요. 이제 2차 방정식 되겠죠. 5, 8, 40에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a 값이 5 또는 마이너스 8. 그래서 a 값, b 값이 나오는데 a 값이 5면요. a가 5면은 b가 6이 되고요. 6. a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8이면 이게 마이너스 8이면 넘어가면은 b가 19가 되겠네요. 이게 합이고 이게 x 플러스 y 값이고요. b가 a, x, y 곱입니다.
근데 문제가 만족시키는 자연수 xy라고 했어요. 자연수기 때문에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합이나 곱이 다 양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음수 나오는 거는 이거는 모순이 생기죠. 이 조건에. 그래서 제외시키고요. 이 경우만 보겠습니다. 합이 5, 곱이 6.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요거를 풀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는 5, 그 다음에 xy는 6. 이제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식은요, 1차, 2차죠. 1차, 2차기 때문에 풀기가 쉽습니다. 위의 식을요, y에 대해서 정리하면 5-x. 이거를 아래 식에 대입해요. 대입법하면 y를 바로 소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곱해보면 5x 마이너스 x제곱은 6이 되고요.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그리고 인수분해로 풀면요. x 2, 3, 6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가 2 또는 3 이렇게 돼요. xy 값이 x가 2면요. x가 2 대입하면 y는 3이 나오고요. 이럴 때. 그 다음에 y가 x가 3이면 y가 2가 되겠죠. 이렇게 두 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 푸시는 분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이 형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서 요거를 바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2차 방정식에 이게 합과 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2차식을 작성을 해보면 돼요. 이걸 보고 합과 곱을 아니까 일로 t제곱 마이너스 합이 5죠? 5t 플러스 곱 6은 0 이렇게 작성을 바로 들어가면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x와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바로 일로 오시고요. 좀 더 익숙해진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도 요게 2, 3 찾는 게 결국은 요거 약수 찾아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을 찍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작성도 하지 말고요. 만약 근이 우리가 유리수 근으로 나온다 그러면요. 어차피 요거는 해가 많아야 2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대칭적으로 서로 바뀌어도 똑같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서 우리 인수분해할 때 곱해서 6 찾는 것처럼 이거 찾으세요. 그냥 곱해서 6 되는 게 2와 3이죠. 또는 1과 6. 그 중에 더해서 5 되는 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2, 3만 되겠죠. 2, 3. 그래서 2, 3이구나. 그럼 2, 3과 바뀐 3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서 1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급은 그냥 여기서 1로 바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근 자체가 유리수가 안 나와요. 무리수근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 식을 써서 여기서 근의 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또 요게 이런 경우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순서상의 개수니까요.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2a,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b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실수 a, b에 대하여 4a 플러스 3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입니다.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이네요. 그럼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위의 식을 y는 정리해보면은 2a-x가 됩니다. 2a-x를 요 y자리 대입하면은 y라는 문자가 사라지겠죠? 대입을 해보면 2x제곱에 y제곱입니다. 4a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x제곱은 우변이 b. x제곱 2x제곱이고 x제곱이니까 3x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4ax 상수항이 4a제곱 b제곱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요거 정리할 때 원래 근데 그 전에 뭘 좀 봐야 되냐면 저 y 대신에 2a-x를 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y라는 문자가 사라졌죠. 소거됐죠. 항상 수학에서는요. 미지수가 소거되면요. 사라지면 소거되거나 뭐 치환하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범위를 남깁니다. 범위를 남기고 사라져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그 문제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보면요. y라는 문자가 사라졌죠. 대입해서.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일단 실수 전체예요. 그러면 x한테 범위를 남기는데 이게 실수 전체면 x도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범위를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어려워지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제곱이 있었어요. y제곱 그러면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값이 크거나 같기 때문에요. 이 x가 넘기면 x가 2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푸시면 돼요. 이 방정식이요. 한 쌍의 해를 갖는다 그랬어요. 한 쌍이라는 게 한 개입니다. x 하나, y 하나. 그래서 이 x 값이 하나 가져야 돼요. 2차 방정식이 근 하나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이죠. 여기서 4분의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이거 짝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ac b- 제곱하면은 2a 제곱이니까 4a제곱 마이너스 여기 a고요. 여기 c예요. 해주면 12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b 이렇게 되겠네요. 요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3b는 0이 되고요. 식 하나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묻는 게 4a 플러스 3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연립방정식 개념 중에 미지수 하나당 식 하나입니다. 식이 하나 이렇게 주어지면요, 이 식을 이용을 하면은 미지수를 하나 소거시킬 수가 있죠. 이 값을 구하는 건데, 보통 최대 최소는요, 뭔가 변하는 게 하나만 있어야 돼요. 두 개 같이 변하는 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값을 소거할게요. 3B가 넘어가면 8A제곱이죠. B 대신에 3B 대신에 8A제곱을 대입하면요. B라는 문자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요 값이요. 4A 플러스 8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B라는 문자가 지금 사라졌죠. 사라질 때 뭐다? 범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범위 확인 안 하고 풀어서 맞으면 우연히 맞는 거예요, 원래. 범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3B. 자, B가 실수예요. 그렇죠? B가 실수면은 요 값도요, A도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실수기 때문에 얘는 전범위, A 값은 전범위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A 값 전범위에서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8A제곱 플러스 4A.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소값. 특별한 말이 없어도 이런 거는요, 함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f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있건 없건 간에요. 요거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은 함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함수는 최대 최소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풀죠. 8a. 근데 이거 보니까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요, 근을 구해도 돼요. 다 보여드릴까요? 완전 제곱하면은 8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2분의 1 a 되겠죠?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8에 a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8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구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거 축의 위치만 빨리 알아내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 공통인 거요. 공통인 거 만약에 뭐 4a 정도로 묶어보면은 2a 플러스 1 돼서요. 근이 0과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이렇게 이거 두 개 가지고 묶으면 이거는 이제 상수항이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묶어보면은 항상 근은 0과 나머지 한 근이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만 구한 다음에 이거의 절반인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여기까지 암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설명하니까 쓰는 거죠. 학생분들이 직접 풀 때는 그냥 암산으로 바로 요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바로 축이다 라고 바로 알고요. 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면 a제곱이 16분의 1이죠. 8 곱하면 2분의 1 그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상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BCD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EFGH가 있다. 그림에 A, B 정사각형이 있고요. 그림과 같이 4점 A, E, B, F가 한 직선 위에 있고 B는 1, AF는 5다.
요 길이 다 그림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두 정사각형을 겹치게 놓았을 때 선분 CD와 선분 HE의 교점을 I라고 하죠. 여기 I라고 하고요. 직사각형 EBCI의 넓이가 색칠한 부분 넓이입니다. 넓이가 정사각형 EFGH 큰 거. 자, 이 넓이. 이거 한 변의 길이가 B니까요. B제곱 되겠죠. B제곱 넓이의 4분의 1. 즉, 이 넓이가 4분의 1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식을 만들어 보면요. 여기서 길이가, 요 한 변의 길이가 A죠. A. 요 한 변의 길이는 B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요. A와 B를 더한 다음에요. 더하면은 요 부분이 두 번 더해지게 되겠죠? 한 번을 빼줍니다. A와 B 더한 다음에 1을 빼준 게 전체 길이인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6.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그 넓이 있었죠, 넓이. 이 색칠한 부분 넓이는요, 가로 길이가 1이고, 세로 길이는 요 A니까요. 똑같이 이렇게 A 되니까 넓이가 A가 됩니다. A. A는 4분의 1 B제곱. A는 4분의 1 B제곱. 그래서 미지수 A, B 두 개고, 식도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B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A 소거시키면 좋겠네요. 바로 요 A 대신에 4분의 1 B제곱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4분의 1 B제곱 플러스 B는 6. 양변에 4를 곱해 볼게요. B제곱 플러스 4B 24 내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는 0. 이거 인수분해 되면 볼게요. 근데 20이 안 되고요. 38도 안 되고 46도 안 돼요. 되는 게 없네요. 없으면 근해 공식 들어가야 되겠죠? 근해 공식인데 여기 짝수. 근해 공식 그러면 항상 여기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짝수면 짝수 공식 이용합니다. A분의 A가 1이니까 안 쓸게요.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4 마이너스 AC 해주면 플러스 24 돼서 28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뿔만데 B 값은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루트 28 4, 7은 28이니까 4는 2로 나와서 2 루트 7. B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7이 답이 됩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다. 이 입체 도형에서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B이고 높이가 A인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뚫었다. 남아있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주어졌습니다. 216 플러스 16파일 때 두 유리수 A, B에 대하여 15의 A-B의 값을 구하시오. 건널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건널비를요. 이 정육면체니까 6개이면 하나 면이 A면 A제곱이 되겠죠? A제곱이 6개가 있죠. 6 A제곱 일단 있고요.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구멍을 이렇게 파주게 되면은 이 원넓이만큼은 사라져요. 이 원넓이만큼 두 개는 사라지고 옆에 이 원의 옆넓이는 다시 추가가 되겠죠. 원넓이를 빼보면 반지름이 B니까 이 원넓이는 파이 R제곱해서 파이 B제곱. 여기 두 개죠. 2 파이 B제곱 이렇게 빼줍니다. 더하기 이 옆넓이, 원기둥의 옆넓이는요. 전개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죠. 높이는 이 높이랑 같은 A가 될 거고요. 이 가로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B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곱한 거 2AB 파이 요거만큼은 다시 더해줍니다. 2AB 파이 요 값이 요거랑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수 AB라고 했죠? 파이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할 때 파이가 있는 거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16파이. 여기는 6A 제곱이에요. 파이로 묶어보면 이거 먼저 써주겠습니다. 2A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216이 6A 제곱 이렇게 6A 제곱 값이 216이 돼야 되고요. 16이 요 값은 16
2ab 마이너스 2b제곱은 16이 돼야 됩니다. 이거 풀어보면요. 6 나누면 6, 3, 18, 6, 6, 36. a제곱이 36이니까 a는 뿔마 6 중에 양수죠. 당연히 6만 듭니다. a 값 구했고요. 6 대입해보면요. 12b 마이너스 2b제곱이 16. 이렇게 넘겨서 2로 나눌게요. b제곱 넘기면 마이너스에 2로 나누면 6b. 이거는 그냥 2로 나눕니다. 8은 0.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되네요. b에 248 이렇게. b 값이 여기서 2 나오고요. 밑에선 4 나오죠. 2 또는 4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조건이 있네요. a가 2b보다는 크다. 4면은 2b하면 8 되겠죠. 그럼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4는 안 되고요. 2만 됩니다. b는 2. 문제가 a-b에 15 곱하는 거예요. 6에서 2 빼주면 4. 4 곱하기 15 하면 60이 되겠죠. 최종 답은 60이 됩니다. 자연수 1을 분자로 2 이상의 자연수를 분수로 갖는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한다. 임의의 단위 분수는 두 단위 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3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때 단위 분수 6분의 1과 자연수 x, y에 대하여 6분의 1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과 같이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식을 분석해보면요. 일단 등식이고요. x, y가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정식입니다. 자, 방정식인데 이 식을 보면 미지수가 2개 있죠. 자, 미지수는 2개, 식은 하나. 그러면 이게 미지수 개수가 더 많잖아요. 부정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부정방정식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요. 부정방정식 미지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고요. 일반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죠. 조건. 조건에 가장 많은 게 실수 조건과 정수 조건. 지금 이제 알고리즘 판을 보면은 이제 부정방정식인 거 파악한 후에요. 문제에서 정수 조건 있죠? 자연수도 정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연수 조건이 주어져도 정수 조건이라고 푸시면 돼요. 정수 조건은 풀이 방법이요. 첫 번째,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형태를 만든다. 두 번째 풀이는 그냥 한 문자에 대해서 근을 구해본다. 요거 말고도 더 있어요. 실수 조건은 이 두 가지, 완전 제곱식과 판별식 요거밖에 없습니다. 실수 조건이 오히려 더 쉬워요. 요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xy를 곱해볼게요. 6도 있으니까 6xy를 곱하겠습니다. 여기는 xy가 되고요. 여기는 6y, 여기 6x니까 6x 더하기 6y라고 쓸게요. 이걸 좌변으로 다 넘깁니다. 그럼 xy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는 0 되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다? 풀이 첫 번째 방법인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2차일 때 얘기해요. 3차면은 뭐 3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거 거의 안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 다 요거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를 1차식 곱하기 1차식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가로 2개 친 다음에 2차에 해당되는 거 요거 있어요. 요걸 하나씩 씁니다. x, y를 x 하나, 이쪽에 y 하나 쓰고요. 나머지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6x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y면 이렇게 곱해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6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없던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나머지 전개시켜보면 36이 나와요. 우변도 36을 같이 더해주면은 원래 식과 같은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정수이기 때문에 곱해서 36 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과 36. 36의 약수들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2와 18, 3과 12, 4와 9, 6, 그 다음에 9, 4 이렇게 쭉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조건 좀 볼게요. 조건이 보면은 y가 x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y가 x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요 값이 요거보다 커야 돼요. 요거 되는데 이제 9, 4부터는 안 되겠죠.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같은 것도 있으니까 66까지는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든요. 마이너스 붙인 것들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6 이런 것도 가능한데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죠. 여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5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곱해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해서 마이너스 절대값이 이 5보다 큰 것들이 항상 쌍에서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에서는요. 이것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1하고 36이 되기 위해서는 x가 7이면 되겠죠. x 값이 7, 그리고 36 나오려면 y는 6 더해주면 42. 7하고 42가 이렇게 쌍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도 쌍을 만들면 되겠죠. 우리는 어차피 방법의 수, 즉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개수는 이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5개가 답이 됩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3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2xy 마이너스 8y 플러스 24는 0이 성립할 때 xy의 값을 구하시오. 식을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미지수가 xy가 2개가 있고요. 등식은 이 식은 하나 있죠.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입니다. 미지수 개수가 많죠? 그럼 부정방정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방정식 알고리즘판을 잠깐 보면요. 지금 부정방정식 미지수 개수가 식보다 많습니다. 그럼 해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기 때문에요. 조건이 주어져요. 조건이 실수 조건과 정수 조건. 이 문제는 이 정수 조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겁니다. 실수 조건이면 머릿속에 이제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올리고요. 머릿속에 여기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1번이 우선순위,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2번. 1번 해보고요. 안 되면은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는 왜 있냐면은 1번으로 풀리면 이게 더 쉽게 풀리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문제가 지금 실수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자, 완전 제곱식 대나 한번 볼게요. 완전 제곱식. 이게 보이면 금방 풀려요. x제곱, y제곱과 xy항도 있네요. xy항. 여기에 있으면 조금 만들기가 보통 어려워요. 그리고 y 있네요. y 있고 x는 안 보이죠. x는 안 보여요. 그러면 3x제곱 그 다음에 2x 이게 완전 제곱 잘 안 보이죠. 이 숫자 자체가 3이에요. 제곱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만약에 이걸 조금 변형시켜 보면은 만약에 이걸 제곱수로 만들려면 3을 한번 더 곱해 볼게요. 3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9x제곱 플러스 이거 먼저 3 곱해 볼게요. 플러스 6xy 그 다음에 3 곱하면은 3y제곱 마이너스 24y 더하기 여기 3 곱하면요 7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거 하고 요거 하고요. y제곱은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 y가 이 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써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y제곱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요거를 y제곱 하면은 9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y제곱이 이거 반의 제곱 되니까 완전 제곱 될 거고요. 일단 3y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앞쪽이 3x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쪽은 2로 한번 묶어볼게요. 2로 묶어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이것도 반의 제곱 되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이거 운이 좀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x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2의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0 제곱해서 0 되려면 각각이 0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먼저 y 값이 6 구해지고요. 6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되는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바꾼 거는 어떻게 이거 제곱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여기 또 뭐 x항도 만약에 더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일 때는 두 번째 풀이 방법 판별식으로 가는 거예요. 판별식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두 개지만 하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x나 y. x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3x제곱 x가 있는 항이 2xy 여기 하나 있습니다. 2yx라고 써볼게요. 더하기 나머지가 상수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4는 0 이렇게요. 요게 x 입장에서 볼 때는요 2차 방정식이고요 문제에서 실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근 가질 조건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써보면요 x의 계수 이것도 짝수죠. 4분의 판별식을 이용을 해보면요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ac 3과 요식을 다 곱하면 되겠죠. 3 곱하면 3y제곱 마이너스 24인데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24y 마이너스 72는 0 이렇게 됩니다. 0이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 식이 이제 y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보면 2y제곱 마이너스 24y 플러스 72 부등호 바뀝니다. 지금 0 음수로 양변을 나눴죠. 마이너스 1 곱했기 때문에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땐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2로 한번 더 나눠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은 뭐 정확히 배우지 않았어도 이 정도는 그냥 완전 제곱식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해보면 우리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일단 음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0보다 작은 건.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게 는 0 될 때밖에 없죠. 보통 부등식도 해가 어떤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개 나오는 건데 특수하게 하나로 다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x값, y값이 6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y는 6. 자, y 6 구한 거를요. 다시 대입을 해요. 여기 식에다가 이렇게 다시 6 대입하면요. 일단 다시 써볼게요. 여기다가 3x제곱 그러니까 6 되면 12x 그리고 y값 쭉 있겠죠. 이거 계산해도 되고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벌써 이게 판별식이 0이잖아요. 지금 0 된 거잖아요. 0이 된 경우는 뭐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3으로 나눠보면은 x제곱 플러스 4x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요. x값은 마이너스 2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y는 6 아까랑 똑같이 나왔죠. 최종 답 xy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최종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 먼저 이게 부정방정식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알고리즘입니다. 부정방정식 어떻게 한다? 미지수 개수와 식이개수 미지수가 많으면 부정방정식 이럴 때는 이제 조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이면 두 개의 풀이 방법이 있다.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것과 판별식 이용하는 것.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또 하나가 x세제곱부터 쭉 있네요. 이것이요 공통인 근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공통인 근은요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쉬우니까요. 이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6이니까 2, 3, 6 되고요.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붙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2와 3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 3 나오죠. 근이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공통인 근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 2인 경우 해보면요. 이 방정식도 공통인 근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요. 방정식 기본이에요. 해가 주어지면 그 해를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요. 마이너스 8 나오고요. 마이너스 2제곱 4죠. 8k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하고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마이너스 12k는 0. 이렇게. k, 자, 8k 마이너스 4k 4k 되고요.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8k 되겠네요. 마이너스 8k 이렇게 될 거고요. 숫자는요. 마이너스 8 더하기 4 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2 하면 8 플러스 8은 0 k 값이 1 나오죠. k 값이 1 이렇게. k 값이 1이면요 이 방정식도
마이너스 1을 갖는 거기 때문에 공통인근을 갖는 겁니다. 그럼 K값 하나 찾은 거예요. 그리고 공통인근이 3인 경우 보겠습니다. 3을 대입해보면 3의 세제곱 27, 3의 제곱 9죠. 9인 18K 플러스 9가 되고요. 3 대입하면 6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6K 마이너스 6, 3, 18 마이너스 12K K 있는 거 계산해보면요. 18하고 6 18에서 이렇게 보면 요거 먼저 빼주세요. 빼주면 6이고 6 더하면 12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있는 게 지금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36이 되고요. 36에서 18 빼면 18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고요. 12로 나누면 6으로 약분되면요.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것도 또 하나 구한 거예요. K 값이 1과 마이너스 2분의 3. 합을 구하라고 했죠? 두 개를 더하면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세근으로 하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차 방정식 나왔고요. 근 나왔죠.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보니까 문제가 합들이 있네요. 일단 세근의 합 구해볼게요.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1 되겠죠. 1. 두 개씩 곱한 것도 있고 세 개 곱한 것도 있는데 일단 요것만 먼저 보면은 자, 요 식을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r만 넘겨서 1 마이너스 감마죠. 감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 값을 1 마이너스 감마. 똑같이 이것도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요, 자,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반적 풀이와 특수적 풀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특수적 풀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징을 좀 잡을 겁니다. 뭐냐면, 이 식을 제가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알파를 대입하면은 0이 되는 거죠. f의 알파는 0, 베타, 감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1 마이너스 여기 알파 있죠?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얘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근을 자 여기서 근을 제가 t1이라고 볼게요. t1 이렇게 1 빼기 베타를 t2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t3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가요 1 마이너스 알파가 t1하고 같겠죠. 이 식에서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넘기면 1-t1이 됩니다. 요 알파 1-t1을 여기 대입을 해보세요. 자, 여기 좀 헷갈려요. 1-t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그것도 지금 는이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지금 t1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뭐 베타 감마도 있기 때문에 f의 1-t2를 대입을 해도 0 f의 1-t3를 대입해도 0이 되겠죠. 이게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다는 거는 예를 들어 f의 1- 그냥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방정식 t의 세 근이 t1, t2, t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요. 문제에서 요거는 t1, t2, t3를 근으로 하는 어떤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f는 같은 겁니다. f. 그래서 요 지금 x 자리에 1-t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1-t의 제곱 플러스 2의 1-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요.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돼요.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고요. 이 t는요 어차피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t를 x로 바꿔주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특징을 좀 잡아야 돼요. 근데 요게 조금 헷갈려요. 이야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해가 이렇게 똑같이 뭐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나오는 것들의 특수적 풀이 방법이고요. 일반적인 풀이 보면요. 그러니까 합이 1이고요.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a분의 c 그래서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개 다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요거를 세 근으로 갖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요 1 마이너스 감마 되는 것까지는 똑같이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근의 우리 합과 두 개씩 곱한 거, 세 개 다 곱한 거를 구해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작성하는 공식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요. x 세제곱 빼기 세근의 합에 x 더하기 두 개씩 곱한 거 마이너스 세 개 다 곱한 거. 요게 이제 공식입니다. 여기서 요 합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서 이제 이걸로 해서 요거 세 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입니다. 요 세 근이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요 값 계산을 해보면요. 세 개를 다 더하면은 3 마이너스에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여기서 1이었어요. 그래서 이 값이 2가 됩니다. 일단 자 요거하고 요거 같은 헷갈리니까요. 이거 머릿속에 공식입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두세요. 세근의 합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씩 곱한 거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세 개 다 곱한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합이 지금 2가 나왔죠? 2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요 자리는 두 개씩 곱한 거예요. 두 개씩. 이거 두 개 곱해보면요. 1 마이너스에 알파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곱해보면요. 다 이 똑같은 유형이 나와요. 1에 자, 알파 감마면 알파와 베타도 있고요. 이 감마네요. 그 다음에 베타와 감마도 나옵니다. 이 값 다 더해보면요. 3 되고요. 빼기 알파, 베타, 감마가 이거 다 두 개씩 있죠?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감마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거 다 더하면은 요 부분 되겠죠? 2 이렇게 돼요. 요 값이 3이 되겠네요. 3 두 개씩 다 곱한 값은 여기가 3이 됩니다. 다음 이제 세근의 곱 여기 세근의 곱 들어가는 거죠. 세근의 곱이 곱해보면 여기 써보면 1 마이너스 감마와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전개시켜보면요. 이거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두 개 문자 하나 곱해진 거 있죠. 마이너스 베타 나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고요. 그럼 1 하나랑 문자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나오면 알파 베타도 있고요.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마지막에 문자 3개 다 곱한 거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1 요 합이 1이었죠. 두 개씩 곱한 게 2.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겠네요. 이 값이 3. 세근의 곱이 3이니까 이 자리에 3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되겠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 0. 풀이 방법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둘 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연립방정식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x 플러스 y의 xy는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절대값 x 빼기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 주어졌죠? 미지수 xy 2개 식도 2개입니다. 차수를 보니까 2차식이죠. 위에 아래쪽도 보면 여기 xy 때문에 2차식입니다. 2차 연립방정식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요. 우리 연립방정식 중에서 2차 연립방정식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풀이 방법이 세 가지. 최고차항 소거, 인수분해, 상수항 소거한 후에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특수적 풀이로 합과 곱이 나온 경우 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 보니까요.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 XY가 대칭적으로 나왔죠? 합과 곱. 그래서
치환을 해서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를 제가 a로 보고요. xy 곱을 b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요. 위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2b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것도 b니까요. 이거 마이너스 그냥 b라고만 쓰면 되겠네요. 아래식은요. 이거 a, 이거 b,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뭐다? 이거보다는 간단한 식이 돼요. 이거는 2차, 이거는 1차.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1차와 2차는요. 1차식을 한 문자에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 식에서 b를 수거시키겠습니다.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 식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a제곱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a 플러스 5가 되고요. 이 7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은 0 되겠죠. 이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이쪽에 풀어보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a 이 1에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붙으면 되겠죠. a 값이 마이너스 2와 1 나오네요. 여기서 자, a, b 써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면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3 나오고요. a가 여기서 1인 경우 1인 경우 넘어가면은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x, y를 다 구하고 싶으면 다시 또 대입을 해서 연립방식 풀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절대값 x 빼기 y의 값이죠. 그럼 이 x 빼기 y의 절대값 요거는 또 합과 곱으로 표현 가능하죠. 이거 제곱이 x 플러스 y의 제곱 이거 x 마이너스 y 제곱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4xy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이 값이 a죠. a제곱 빼기 4b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인 경우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12니까 16이 되겠죠. 1과 마이너스 6인 경우는요. 1의 제곱 1, 마이너스 6 하면 24니까 2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제곱한 값이 16과 25이기 때문에요. 이 절대값의 x 빼기 y는 4와 루트 씌운 5가 되겠죠. 그럼 최대값 5, 최소값 4.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답이 9가 되겠습니다.